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벡터 적분의 그 선적분 경로에 대해서 벡터 함수의 그 선적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로에 따라서 벡터 값, 적분 값이 달라지는데 경로에 따라서 적분 값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 패곡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은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할 때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 함수가 기울기 함수일 때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회전량이 제로일 때 경로에 선적분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패곡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 다른 장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한 거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그린의 정리. 우리가 어떠한 벡터 함수가 평면에 벡터 함수가 존재를 하면 그 평면 면적분은 그 평면을 둘러싸고 있는 패곡선의 선적분하고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벡터 함수에서 살펴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식 증명은 안 했지만 그 수식을 활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어, 면적분하고 선적분을 이렇게 같게 놓고 계산을 하느냐. 둘 중에 계산하기 쉬운 걸 갖고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을 좀 기억을 해두고 오늘 하는 내용도 이 벡터 적분에 대해서 벡터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개념인데 가우스의 발산 정리 요거는 최적하고 면적 적분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어떠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할 때 그런 개념을 갖다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공간 전하가 그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공간에서 전기력선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전기력선은 미소 최적에서 발생되는 최적에서 발생되는 거를 전부 적분한 그 발산 값은 표면을 빠져나가는 표면 전체로 빠져나가는 발산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가우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인데 아무튼 최적 적분과 면적 적분은 등가 관계가 있다.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가우스의 발산 정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스토크스의 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크스의 정리는 평면에서 그린의 정의가 됐듯이 어떤 그 입방체, 그러니까 이그 3차원에서 3차원 공간에서 어, 그 정의가 되는 그린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입방체의 표면적 하고 그 입방체에 미세하게 구멍이 어디인가 뚫려 있는 부분에 그 패곡선의 선적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정의한 게 스토크스의 정리. 그러니까 스토크스 정리는 우리가 항아리 같은 경우, 호리병 같은 경우에 물을 따르 물을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거는 입구로만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물의 양,
얼만큼 되는지는 그 항아리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적과 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물의 양하고 동일하다. 그거를 정의한 게 스토크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연습을 하고 뒤에 10.5절은 벡터 적분의 맥스웰 방정식 네 가지를 이렇게 적용한 건데 그거는 뭐 전자기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익히는 개념이고 또 요 벡터 적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먼저 10.3절에 가우스의 발산 정리. 가우스의 발산 정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최적 적분하고 면적 적분의 그 등가 관계를 이렇게 그 벡터 적분에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면적 적분의 정의 방법, 또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최적 적분의 또 정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하고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 벡터 함수의 면적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 함수를 뭐 우리가 R 벡터 함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R이 R 벡터 함수가 UV 함수고 또 R 벡터 요소는 R1, R2, R3 그 구성 요소로 돼 있고 R1이 X, R2가 Y, R3가 Z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이 접평면 또 법선 벡터의 정의 우리가 어떠한 표면에 한 점에 그 접선이 정의가 되고 그 접선을 포함하는 면을 우리가 접평면이라 그러고 그 접평면에 수직한 성분을 법선 벡터라 그러고 그 법선 벡터의 단위 벡터를 단위 법선 벡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주고 우리가 어떠한 공면에서의 벡터 함수가 정의가 된다. 그러면 그거의 면적 적분을 정의를 하려면 벡터 함수의 DA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값은 결과값이 뭐예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를 이렇게 취해 준다는 그렇죠? 그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그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 DA는 그 스칼라 값이 되려면 어떤 면적의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 벡터의 단위 벡터, 법선 벡터를 ND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요 A는 우리가 스칼라 값이죠. 이거는 그렇죠. 앞에 요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면적 적분을 벡터 함수의 면적 적분을 정의를 하려면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야 되고 벡터 대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주고 또 벡터 A는 또 NDA로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다. 또 그거를 X, Y, Z로 F1, F2, F3를 위치 벡터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뭔 의미를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면적 적분은 벡터 함수의 면적 적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적 적분은 우리가 어떤 함수 f, x, y, z가 있다. 피적분 함수가. 그의 최적 적분은 이렇게 dx, dy, dz로 f, x, y, z 함수에 대해서 최적 적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 함수로 이제 요거를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면적적분과 최적적분이 어떤 물리적인 상관관계에 의해서 등가적으로 놓을 수 있는지를 발산정리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산정리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면적과 최적적분과의 관계를 등가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가우스의 발산정리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간에 공간 전하가 분포가 돼 있을 때 외부적으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산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할 때 가우스 발산 정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이프에 물이 흘러갈 때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 양은 파이프 단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쵸? 예,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그 미소 최적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전체 합한 거는 표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간 물의 양하고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그림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입방, 미소 입방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미소 입방을 1초 동안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미소 최적을 빠져나가는 물의 양, 단위 시간 동안에. 그쵸? 그거를 전체, 이 최적 전체를 적분한 거나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1초 동안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나 이 단면을 통해서, 이 단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나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최적 전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계산하고 또 단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계산을 하면 동일할 거예요. 그거를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전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미소 구간에 이 미소 구간에 어, 미소 구간에 미소 요 최적에 공간 전하가 분포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미소 최적에서 빠져 나오는 공간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미소 최적에서 나오는 외부로 발산되는 전기력선은 이 표면 전체에서 빠져나오는 전기력선하고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제 수식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우스 발산정리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단위 체적에서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이나 유속이나 유량이나 이런 것들은 표면 쪽에서 표면에서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이나 또 유량이나 동일하다. 근데 그거를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게 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적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쵸?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표면의 면적은 이제 10의 19씩처럼 면적적분을 했고 요 수식으로 단위 최적에서 빠져나오는 어떠한 선속은 표면에서 빠져나오는 선속하고 동일한 요 수식으로 우리가 가우스의 발산정리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하고 면적하고 같이 놓을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DV는
최적이잖아요. dv는 뭐예요? dv는 최적이니까 dx, dy, dz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da는 얘는 x 곱하기 y잖아요. 또 y 곱하기 아니면 뭐 z, 그쵸? z 곱하기 아니면 뭐 x, 뭐 이렇게 두 변의 곱으로 면적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거죠. F1, F2, 어떠한 면에 대해서 어, 있는 전체 면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최적. 이렇게. 여기서는 얘는 지금 뭐예요? 빠져나오는 선속이니까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얘도 스칼라 값이죠. 그쵸? 몇 개가 빠져나오느냐. 그 스칼라 값이 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 F를 어, 하면 다이버전스 F는 얘가 되잖아요. 얘. 그쵸? 음,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다이버전스 F 벡터는 나블라 도트 프로덕트 벡터 함수 F잖아요. 그래서 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K 요거의 도트 프로덕트의 뭐예요? F1의 I 플러스 F2의 J 플러스 F3의 K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F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3가 되잖아요. 그쵸? 요런 개념입니다.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dv는 dx, dy, dz. 그 다음에 면적적분 서페이스 인테그랄 f 도트의 n da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가우스의 발산 정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한번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예제 7번을 풀게 되면 벡터 함수 f가 있어요. f1이 x, f2가 y, fz가 f3가 z 이렇게 돼 있는 함수 벡터 함수 f에 대해서 구간이 최적이 그 벡터 함수가 x는 0부터 b까지, y는 0부터 b까지, z는 0부터 b까지 입방체에 그런 벡터 함수가 존재할 때 외부로 발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계산하라. 그런 문제죠. 이런 입방체에 벡터 함수가 균일하게, 그러니까 벡터는 뭐 균일하게 이 벡터 함수가 이제 존재하는다고 할 때 어디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이 벡터 함수에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벡터 함수에 대해서 발산량을 계산하는. 그러면은 발산되는 값은 우리가 뭐예요? V의 다이버전스 F의 dv. 얘는 S의 F의 도트 프로덕트의 D의 A.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다이버전스 F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도 되고 얘를 계산해도 되고 얘를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 요거를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발산 값은 계산할 때. 그래서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하면
얘는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y. F1, F2 얘가 F1, F2, F3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Z. 얘는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Z가 범위가 얼마예요? 0부터 B까지. Y가 범위가 얼마예요? Z부터 B까지. X가 범위가 0부터 B까지. 요거는 3의 dx, dy, dz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음,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3의 x에 0부터 b까지 dy, dz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3의 3b에 dy, dz 이렇게 되죠. 이것도 0부터 b까지 뭐예요? 3의 b에 y에 0부터 b까지 얘는 얼마요? 0부터 b까지 3의 b에 자승 dz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요? 3b 자승의 z에 0부터 b까지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3의 b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얘가 발산 양이 얘가 제가 요거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F의 도트표 덕후의 N의 D의 A 이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값 A죠. N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3의 B의 승승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해도 요 발산되는 요 벡터 함수가 공간에 분포할 때 요 입방체정체 내에서 발산되는 값은 3b의 3승계가 외부로 발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쵸? 이런 개념이에요. 다음은 예제 8번. 예제 8번도 마찬가지로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 면적이 이렇게 다음을 발산값이 이렇게 정의가 될 때 원통 좌표 R 세타 Z의 다이버전스 F 발산량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함수값이 F가 F1, F2, F3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F1이 얼마예요? X 3승. 그 다음에 F2가 얼마예요? X 자승의 Y. 그 다음에 F3가 얼마예요? X 자승의 Z. 이렇게 되는 거죠. F1, F2, F3가. 그쵸? 요 벡터 함수가 정의가 됐고, 원통 좌표가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발산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발산값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이버전스, 우리가 원통 좌표에서는, 그리고 R과 세타와 파이를 직각 좌표를 원통 좌표로 바꾸려면 X는 뭐예요? R의 코사인 세타. Y는 뭐예요? R의 사인의 세타. Z는 뭐예요? Z. 그쵸?
원통 좌표 공부를 해봤죠, 그쵸?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DV는 우리가 직각좌표에서는 dx, dy, dz인데 원통좌표에 대해서 DV는 뭐예요? 우리가 R과 D 세타와 DZ로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원통좌표에서 요 직경을 우리가 R, 여기서 각도를 세타, 여기서 요거를 Z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직각좌표를 원통좌표로 좌표 변환을 하는 값만 요거 변환시켜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합니다. 얘는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F1이 얼마요? X3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2가 얼마요? X좌승 Y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F3가 얼마예요? X좌승의 Z.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는 X, 어,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X 3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자승이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라운드 자승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로 미분하면 X 자승이 돼요.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X자승의 Z를 Z로 미분하면 얼마야? X자승. 얘는 다이버전스 F는 5의 X의 자승이 되죠. 그쵸? 요것만 계산해주면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범위를 얘를 인테그랄 R Z가 얼마예요? Z로부터 2까지. 세타가 얼마예요?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R이 얼마예요? 0부터 1까지. 다이버전스가 얼마예요? 4승이 되겠죠. 요거에 DV가 얼마예요? 얘는 R의 DR, D세타, DZ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먼저 DR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0부터 2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2분의 5의 x의 자승의 r 자승이죠. 그러니까 r 자승의 얘는 0부터 1까지 d 세타 d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여기서 잘못됐다. x도 r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얘가 x가 r의 코사인 세타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0부터 2까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5의 r의 코사인 세타 5의 r의 dr의 d 세타의 dz 요까지 써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고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OR 자승의 코사인 세타의 D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R로 이게 자승이고 다시 한번 이거를 쓰게 되면 0부터 2까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5의 R의 3승의 코사인의 세타의 D, 코사인 자승 세타죠. 요거의 DR, D 세타, DZ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R로 적분을 하게 되면 0부터 2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뭐예요? 4분의 5의 R의 4승의 코사인 자승의 세타의 0부터 1까지 d 세타 dz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음,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R에 1을 대입해주면 뭐 마찬가지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2파이까지 4분의 5의 코사인의 자승의 세타의 d 세타의 dz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0부터 2파이까지 4분의 5의 4분의 5의 코사인 자승 세타를 어떻게 해요?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의 2세타 그리고의 d세타 이렇게 지금 제가 수업 중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의 d세타의 dz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는 한번 적분을 하면 0부터 2파이까지 4분의 5에 0부터 2파이까지는 0부터 2파이까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얘가 적분하면 세타 플러스 2분의 1에 사인의 2세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요거의 dz 그러면 얘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8분의 5에 세타는 2파이가 되겠죠. 그쵸? 2파이. 그 다음에 사인 2세타의 사인 2세타의 2파이는 제로죠. 또 사인 2 제로도 제로죠.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 항은 제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얘는 dz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해서 다가 쓰면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뭐예요? 이 약분되고 그러면 결국은 4분의 5에 4분의 5에 0부터 2파이까지의
파이의 dz가 되죠. 그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는 4분의 5의 파이의 z의 제로부터 2파이가 아니라 제로부터 2까지죠. 그쵸? dz 구간은 제로부터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제로부터 2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분의 5의 2 파이가 되겠죠. 그쵸? 결국은 얘는 얼마요? 2분의 5 파이가 발산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인테그랄 v의 다이버전스 f의 gv는 s의 f의 도트 프로덕트의 d의 a 요거는 2분의 5의 파이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산 정리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공간 전화라든지 여기서는 뭐 벡터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벡터 함수가 정의가 될 때 외부로 발산이 되는 발산량은 이런 식으로 면적을 접근하거나 최적을 접근하거나 마찬가지다. 그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서 활용을 해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은 가우스 스토크스의 정리. 스토크스의 정리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수업 들어올 때 좀 설명을 했지만 그린의 정리에 좀 이렇게 평면에서의 그린의 정리가 성립이 된다면 입체에서 그린의 정리랑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스토크스의 정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아리에 이렇게 이런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는 결국 이 입구를 통해서만 물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 빠져나간다거나. 그러면은 이 물의 양은 이 표면적의 이 표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을 따라서 이 폐곡선을 따라서 들어간 양하고 동일하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 반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고 시계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이 스토크스의 정리는 그러니까 이 폐곡선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그 폐곡선을 통과하는 그 수직 성분이잖아요. 들어간다, 나온다는 그 폐곡선을 따라서 수직으로 들어가느냐, 또 나오느냐, 수직으로 나오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전되는 회전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 벡터를 어, 표면적의 그 회전 벡터, 그쵸? 그 정리를 한 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표면 면적적분의 회전량은 회곡선의 선적분 값하고 같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스토크스를 정리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 얘는 이 스토크스의 정리는 컬 F 도트 스토크스도 들어가는 그 양이 적분값이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스칼라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요. 여기 벡터에 요거 벡터, 요거 벡터에 그쵸. 요 스칼라 값을 만들려면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적분도 얘의 벡터, 얘의 벡터, 그거에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줘야지 선적분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어, 이, 그런 스토크스의 정리의 수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항아리에 물이 들어갈 때 나올 때의 그 양은 항아리의 표면적 값하고 항아리 입구의 회곡선의 선적분 값하고 동일하다. 등가적으로 놓을 수가 있다. 그거가 이제 그 스토커스 정리죠. 그래서 둘 중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린의 정리도 면적 적분하고 선적분의 관계고 발산 정리는 최적 적분하고 면적 적분하고의 관계잖아요. 이 스토커스 정리도 면적 적분하고 선적분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쉬운 거를 계산해 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하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계산 과정이 이제 좀 뒤에 예제가 있는데 까다로워요. 아무튼 그거를 뭐 좀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예식은 이렇게 또 변형이 되잖아요. 매개 변수 r을 s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해봤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변형되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A를 벡터 A를 NDA로 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개념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스토크스의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예제 9번을 함께 풀어보면 우리가 X범위, Y범위, Z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입방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입방체가 있는데 Z가 2인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포함하는 면은 뚫려 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여기가 X가 2, X가 2, Y가 2, Z가 2 인 범위에서 여기는 다 채워져 있고 여기는 다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고 여기만 뚫려 있어요. 여기 여기 Z가 2인 그 뚜껑만 열려 있다. 그럼 그 열려 있는 나머지는 뭐예요? 패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 위에가 Z가 2인 면이 뚫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상상이 되죠. 그런 공간에 그런 입방체에서 벡터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벡터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f1이 x 플러스 y,
F2가 Y 플러스 Z, F3가 Z 플러스 X로 정의가 되는 벡터 함수가 상상이 되죠. 그 벡터 함수가 존재할 때, 어, 그, 요거를 계산을 하는, 헐 FDA를 계산하는. 그거는 뭐예요? 요 F 도트의 dr 선적분 값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으로 요 벡터 함수가 존재할 때 입방체에 들어가는 값이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그 회곡선을 선적분한 값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스토크스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곡선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 값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어,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뭐예요? 헐 F를 헐 F를 계산하는데 어, 헐 요거를 쓰게 되면 I에 J에 K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얘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얘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되죠. 그다음 F1은 얼마야? X 플러스 Y, F2는 Y 플러스 Z, F3는 Z 플러스 X. 이런 함수가 되죠. 그렇죠? 컷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요 문제는 얘를 먼저 풀고 이게 1번 얘를 또 풀어서 같게 나오는지를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먼저 풀어볼 테니까. 그래서 1번을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풀기는 좀 힘들고 어, 좀 이렇게 책에 있는 거를 좀 참조해 가면서 풀을게요. 여기서 보면 어, 요 회전량 값은 회전되는 값은 여러분들이 어, 이 정육면체에 어, 면적적분을 하게 되면 면적적분이 지금 몇 개 면이 있어요. 몇 개 면은 면적적분이에요. 5개 면을 총 6개인데 Z가 2는 열려 있으니까 거으면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면 적분한 값은 계산을 해주면 먼저 x가 2인 면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x가 2인 면을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 떻게 되느냐? x가 2인 면. 그때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da는 da 벡터는 어떻게 면적이 돼요? 얘는 d da 면적은 x가 2인 면은 요 면을 정의한 거니까 요 면을 정의한 거니까 요 면을 정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 면을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요 y하고 z의 곱이죠. dy, dz의 곱이죠. 그쵸? 그거의 방향이 x면이니까 이거는 i 성분. 그쵸? 요거 이해가 되죠? x가 2일 때 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쵸?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x가 2인 면을 면적 적분을
해주면 얘가 x가 2이면이니까 얘는 헐 f 도트 프로덕트 dA니까 얘는 헐 f의 i 성분만 존재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i 성분만 계산해 주면 되죠. i 성분은 뭐예요? 얘는 y 그러니까 z가 제로부터 2까지, y가 제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헐 f의 i 성분만은 뭐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z 플러스 x 마이너스 뭐예요?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y 플러스 z 요거의 i 성분이 요게 i죠. 이게 i죠. 그쵸? 요거 도트 프로덕트의 뭐예요? d y d z i죠.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i 도트 i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제로부터 2까지, 제로부터 2까지.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z 플러스 x는 뭐예요? 제로죠. 얘는 제로죠. 마이너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y 플러스 z니까 얘는 1이죠. 얘가 d y d z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제로부터 2까지 y로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y의 뭐예요? 제로부터 2까지 dz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제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의 dz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 얘는 제로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z의 제로부터 2까지 얘는 얼마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쵸? 요렇게 요 4값이 마이너스 4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요 x가 2인면 그래서 x가 제로인면 계산하고 x가 y가 제로인면 y가 2인면 또 z가 제로인면 이 5개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면을 다 계산을 한 게 여러분들 책에 x가 2인 면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제로인 면을 계산했더니 4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2인 면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z가 제로인 면을 계산했더니 4가 되는 거죠. 물론 y가 0인 면도 4가 되는 거죠. 이걸 다 합쳐 본 게 면적을 적분한 거죠. 여기서 이제 부호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 합쳐준 값이 얼마예요? 책에 보면 215페이지에 전체를 합쳐준 게 그 슬라이드 부분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해서 플러스 4값이 되고 전체를 합쳐줍니다. 아무튼 그 플러스 4값하고 요거는 지금 면적 적분에 대해서 계산한 거예요. 면적에 대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적분한 값을 계산해서 4값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선적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값이 요 선적분은 요거잖아요. 얘를 도트 프로덕트에 요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x 플러스 y의 i의 도트 프로덕트의 dx i가 된 거를 도트 프로덕트 취해주면 II 1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Z가 2가 열려 있으니까 Z가 2인 면에서 요 DZ는 제로죠. 증분이 없잖아요. 딱 2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 요 값을 F 도트 프로덕트 DR을 계산해 봤더니 요 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215페이지, 216페이지, 215페이지 맨 밑에에서 216페이지 맨 윗줄이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벡터 함수 F의 dr은 이게 x 플러스 y의 dx 플러스 y 플러스 2의 dy가 된다. 그쵸? dz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 선적분의 피적분 함수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선적분을 해주면 각 그 구간별로 선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를 경로 1, 여기를 경로 1, 여기를 경로 2, 여기를 경로 2, 여기를 경로 3, 여기를 경로 4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4, 3, 2, 1 이렇게. 그렇죠? 경로 1, 2, 3, 4. 그래서 경로 2를 계산을 하면 경로 2를 계산을 하면 얘는 제로부터 경로 1은 뭐예요? 제로부터 y가 제로부터 x는 제로고 y는 제로부터 2까지고 z는 범위가 2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x가 제로인 면에서는 x가 제로인 면에서의 dx는 제로 증분이 없잖아요. dx에서는 그래서 f 도트 프로덕트 dr은 dx가 제로니까 요 피적분 함수에서 x 플러스 y 곱하기 dx 제로니까 y 플러스 2의 dy만 남겠죠. 얘만 남겠죠. 피적분 함수.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얘를 범위는 제로부터 2까지 y 범위가.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y의 자승 플러스 2y는 제로부터 2까지 계산하면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요 경로 1의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6. 그 다음에 경로 2를 계산을 해 봤더니 경로 2는 뭐예요? 경로 2는 x는 제로부터 2까지고 y는 2고 z는 2고 그쵸? 네. 그래서 피적분 함수에다가 그거를 대입을 해주면 dy는 증분이 제로잖아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dy는 제로고 f 도트 프로덕트 dr은 x 플러스 2의 dx가 되는 거죠. 그쵸? dy가 제로니까. 요걸 적분을 하면 그게 플러스 6이 됩니다. 그쵸? 또 마찬가지로 경로 3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경로 3은 2에서 얼마? 제로까지 그 구간을
y는 2에서부터 제로로 가는 거죠. 그 방향은 우리가 그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를 잡은 거잖아요. 계산을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기준으로 해주는 거를 정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z가 2이고 x가 2인 면에서의 z가 2이고 y 구간은 2에서부터 제로까지고 그거를 피적분 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적분을 해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되더라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z가 2인 면에 y가 제로인 면에 접하는 선 구간을 x가 2부터 제로까지입니다. 그쵸?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dy 증분은 제로고 f 도트 프로덕트 dr은 xdr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전체 4개의 그 선을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 된다라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적분한 결과나 면적적분한 결과나 4로 동일하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요렇게 계산한 거나 면적적분한 거나 선적분한 거나 결과값이 이렇게 4로 동일하다. 이렇게 계산한 게 스토크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 값을 요 스토크스의 정리를 적용을 해서 요 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 풀이가 굉장히 길어서 좀 애를 좀 먹어요. 풀려면은. 그리고 부호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하고 풀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까지 뭐 스토커스의 정리 예제 9번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풀이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벡터 10.5절에 벡터 적분과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벡터 적분을 배웠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그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학 시간에 많이 그 결국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게 맥스웰의 미분 방정식, 미분형 그 벡터 미분형 그 4개하고 적분형 요 4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표시법을 좀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그 자세한 거는 전자기학 시간에 좀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그 이 전속 밀도 D를 그러니까 어떤 전속 밀도 면적 적분을 전속 밀도에 대한 그 면적 적분은 전속 밀도에 대한 면적 적분은 그 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그 공간전화 밀도의 최적적분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맥스웰의 첫 번째 그 방정식이죠. 그거를 표현한 게 이렇게 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적분하고 전속 밀도의 면적적분하고 공간전화 밀도의 최적적분하고의 등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 표현을 한 게 우리가 전속 밀도 D는 이렇게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입실론 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전속 밀도 D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풀어서 뭐 이렇게 또 입실론 2의 도트 프로덕트의 ds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같은 얘기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맥스웰의 적분식을 첫 번째 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얘는 여러분들이 그 미분형은 뭐였어요? 그 다이버전스 D는 로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미분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식 그거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D 전속 밀도하고 미분식으로 이렇게 로우하고의 관계는 발산되는 양은 또 표면을 빠져나오는 전속 밀도의 전체 합은 그 최적의 밀도하고 동일하다. 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형식은 다이버전스 B는 다이버전스 자속 밀도 B는 제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동일해요.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자속 밀도로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폐곡면을 통과하는 자석 밀도는 제로라고 하는 거는 그 표면에 그 표면적을 적분을 해서 빠져나오는 게 제로면은 빠져나오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세 번째 적분식은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전기력선이 분포를 하고 있으면 거기 주위에 자속 밀도가 자속이 발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게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b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적분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네, 그쵸? 어,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또 마찬가지로 방정식 네 번째는 우리가 미분식에서 표현한 게 컬, 이거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인데 전류밀도 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d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미분식으로 표현한 거를 적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 자기력선이 발생이 되는 거는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흘러거나 아니면은 그 물질 내부에서 어떠한 전하의 변화, 움직임에 의해서 외부로 자개가 발생이 되는 거를 적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분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아무튼 이렇게 그
적분, 벡터 함수의 적분식을 이용을 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아무튼 벡터 적분은 요거로 설명을 마치고